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투자 탑5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작년에 정년퇴직을 하시면서 퇴직금 2억 원을 받으셨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 지인의 권유로 부동산 갭 투자에 도전하셨죠.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 이자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고 결국 급매로 처분하면서 원금의 절반 가까이 손실을 보셨습니다. 이런 일이 김 선생님만의 이야기일까요?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50대 이상 투자자들의 평균 손실액이 20에서 30대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시니어분들의 투자 환경이 젊은 세대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투자에 실패해도 다시 일해서 벌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시니어분들은 그렇지 않죠.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고정적인 수입원도 제한적입니다. 게다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의료비나 간병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분들에게는 높은 수익률보다 원금 보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시니어분들이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투자 탑5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위험한 투자는 고래버리지 부동산 투자입니다. 흔히 갭 투자나 영끌 투자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많은 시니어분들이 부동산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빚을 내서 하는 부동산 투자는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매월 내야 하는 이자가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원금 손실 위험도 커집니다. 특히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급하게 팔기도 어렵죠. 실제로 작년에 갭 투자를 했던 한 은퇴자분은 금리 상승으로 월세 수입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가는 역전현상이 발생해서 결국 3억 원 가까이 손실을 보고 급매로 처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암호화폐 투자입니다. 비트코인이나 기타 가상화폐들 말이죠. 암호화폐는 하루에도 30%, 50%씩 오르락내리락하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입니다. 규제도 불확실하고 거래소가 해킹당하거나 파산할 위험도 있어요. 기술적으로도 복잡해서 실수하기 쉽고요. 테라 루나 사태 때를 기억하시나요? 많은 70대 투자자분들이 노후 자금을 모두 잃으셨습니다. 암호화폐는 젊은 사람들도 위험한 투자인데 시니어분들에게는 더더욱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고수익을 약속하는 사모펀드나 사적 투자입니다. 연 15% 수익률 보장 같은 달콤한 제안을 받으시면 절대 혹하지 마세요. 정보도 투명하지 않고 수수료는 높고 중간에 돈을 빼기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원금 손실 위험이 매우 큽니다. 최근에 여러 사모펀드들이 환매를 중단하면서 많은 은퇴자분들이 피해를 보셨죠.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 상품일수록 더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개별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것입니다. 특히 테마주나 급등주에 몰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분산 투자를 하지 않으면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감정적으로 투자하게 되기 쉽습니다. 시니어분들은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도 어렵고요. 작년에 2차전지 테마주에 올인했던 65세 투자자분은 반등을 기대하며 버티다가 결국 70% 넘게 손실을 보셨습니다. 개별 주식보다는 ETF나 인덱스 펀드로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는 복잡한 파생 상품들입니다. ELS, DLS 같은 상품들 말이죠. 은행에서 원금 보장형이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기초자산이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수수료도 높습니다. 홍콩 H지수 연계 ELS에 투자했던 한 시니어분은 원금의 30%를 잃으셨어요. 복잡한 금융상품보다는 예금, 국채, 회사채 같은 단순하고 안전한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시니어분들은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나이에 맞는 투자 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간단한 공식이 있어요. 100에서 본인 나이를 뺀 숫자만큼만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65세라면 35%까지만 주식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안전자산에 보관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65세 기준으로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면 이렇습니다. 현금성 자산 30%, 국채나 회사채 40%, 배당주나 리츠 20%,
성장주나 ETF 10% 정도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55세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현금성 자산 20%, 국채나 회사채 30%, 배당주나 리츠 30%, 성장주나 ETF 20%로 구성하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비 최소 4개월분, 가능하면 6개월분은 현금으로 보유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투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이 돈을 잃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가? 이 상품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가? 5년 후에도 이 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투자하세요. 그리고 한 번에 모든 돈을 투자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나누어서 투자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장이 언제 오르고 내릴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분기별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시고 나이가 들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점점 늘려가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투자 결정을 혼자서 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특히 자녀분들은 부모님의 투자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실 때도 과거 수익률보다는 미래 위험 요소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시니어분들에게는 대박을 노리는 투자보다 꾸준하고 안전한 투자가 훨씬 중요합니다. 원금만 잘 지켜도 성공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 현명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